영상은 정보 전달용이고 사실 요즘 시간 되시면 신규 현장 없는데 갤러리 방문하셔서 차 한 잔 이쁜 거 사놨더라고요. 차 한 잔 드시면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을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이런 것들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안목을 높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저 관리 고객들은 그러니까 뭐 매입을 하시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이런 트렌드구나. 그렇죠. 이런 현장에 이런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구나. 뭐 그분들 중에 또 시행을 준비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동산 313의 저 한지훈. 네, 조은성. 김인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리뷰를 찍고자 합니다. 지금 블란츠 바이 이제 상지로 해서 다 사업 설명회 다녀오셨는데 리뷰들 한 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더블란츠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지로 바뀌었어요. 더블란츠 바이 더블란츠 상지. 한강이 네. 네이밍이 이제 정정이 되고 확정이 됐죠. 네. 더블란츠 바이 상지로 바뀌었고 맞습니다. 상지건설에서 책준을 하는 그런 현장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포구 신정동에 한강 뷰가 나오는 완벽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정동 위치들 다들 아실까요? 거기가 신정동이 66-2번지고 서강대교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변북로 타고 가시면 강변북로랑 붙어 있는 땅이고 사실 여기가 이제 대지 면적이 385평이에요. 400평 가까이 되는데 한 5년 전부터 부지가 계속 비어 있던 부지였어요. 그래서 한 대표님도 여러 이제 신인사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했겠지만 네. 이런저런 사업 구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더블란츠 바이 상지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네, 뭐 저희도 오늘 갔다 오셨지만 저희는 미리 좀 갔다 왔는데 네네 맞아요. 의외로 오픈하자마자 청약이 계약됐다고 해서 네, 사실 맞아요. 조금 놀랍긴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런 하이퍼엔드 주택들을 다룰 때 이런 새로운 물건들이 나와서 네. 계약이 되고 사업이 잘 진행돼야지만 어떤 좀 더 좋은 물건, 좋은 상품들이 계속 구상이 되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가 그 신호탄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일 것 같기는 해요. 신규 사업이 나서 참 반갑긴 한데 뭐 사실 걱정도 많습니다. 많은 현장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구성들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갔다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구성이요? 네. 구성보다는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임팩트는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지 않았나. 담당자분이. 네, 감독님 설명 너무 잘해주시지 않았나.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높이는 또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90m 미만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네. 20층이 인피니티 풀 수영장이죠. 부터 10층까지는 말씀하셨던 심플렉스 가든 테라스 하우스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11층, 12층이 이제 디플렉스 그리고 네. 13층이 스카이 가든이라고 해서 비어져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14층부터 이제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대 9세대, 듀플렉스의 펜트 세대라고 4세대가 총 13세대로 구성이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가 붙어 있고 바로 앞에 이제 밤섬이랑 여의도를 바로 영구 조망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강변북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음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1층을 엄청난 높이로 띄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2층 시작 높이가 일반 아파트의 한 6층 정도 된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이긴 한데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3층이 지금 네. 비어 있는 공간이고 네. 스카이 가든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2층 세대에 또 시작되는 아래층도 지금 비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약자분들이 이제 입대가 열리면 그 공간들 좀 자유롭게 이런 게 약간 좀 상지 건설의 조금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자체를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를 계약자분들과 일일이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게 상지건설의 가장 특장점인 거죠. 그렇죠. 상층의 피트니스에서 뭐 통유리창으로 마감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유연하다. 뭐 청약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해서 충분하고 지하 5층에 또 개인 금고를 제공한다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상지건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지건설에서 이렇게 보통 분양을 했던 그런 건물들 카일룸들을 보면은 지하에 스토리지 공간들을 좀 넓게 빼줍니다. 그래서 뭐 금고라든지 아니면 개인 창고로도 공간을 사용이 쓸 수 가능하시고. 있게끔. 말씀하신 것처럼 상지 건물이라고 하면 색깔이 약간 베이지 톤, 약간 그런 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갈 것 같기도 하고. 외관 마감과 비슷하게 간다고 그래서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어떤 상지의 어떤 건축물이라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외관에는 몰딩을 조금 강조한 건축 양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거 디벨롭을 조금 참여했을 때도 벙커를 짓는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회장님이. 그래서 안 된다. 사업성이 옛날에는 벙커 있는 건물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먹힌다.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하고 손님들한테 설명하는 입장에서 벙커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공간이 금고로 좀 빠지거나 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이켜 보면 그만큼 건축에 대한 자신감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외장재가 좀 특별하게 더 강한 발열이나 이런 상품들 그런 내진 설계도 다 들어가거든요. 튼튼하게 지을 것 같아요. 여기가 첫 시행인데 이제 토목을 하던 회사예요. 맞아요. 네, 지금 지역에서 토목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이태원의 모 연예인의 집도 이제 토목을 하셨던 회사인데 첫 시행이라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요게 잘 되면 지금 또 한남동에도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에테르노처럼.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에테르노처럼. 에테르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렇게 가고 싶은 지금 플랜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근데 뭐 지금 외관은 좀 그렇게 설명되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부터 걱정되는 부분을 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네. 심플렉스 이제 가든 일반 세대가 9세대, G플렉스 이제 펜트 4세대가 있는데 심플렉스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갔다 보니까 단층이 오히려 더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음. 사실 70평대인데 테라스가 다 존재하니까 실상이 한 90평 정도 돼요. 그 테라스가 상당히 길고 크게 돼 폭도 있어요. 있고 그래서 한강을 계속 볼 수 있고 이제 잘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음. 뭐 실사용 같은 경우가 82평부터 91평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그 네. 테라스가 네. 생기거든요. 네. 테라스가 또 작은 세대도 있고 그리고 한강 조망을 할 때 조금 아쉬운 뭐 기둥이 좀 걸치는 세대도 있고 하는데 공간 활용도는 충분하게 잘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그 안에서 최대치로 잘 뽑아냈죠. 조금 아쉬운 거는 천정고가 뭐 이제 하이엔드 치고는 좀 낮은 거. 그런 한강뷰가 보이는 곳 치고는 조금 낮죠. 그렇죠. 네. 뭐 용적률이 근데 한국에서는 최대치를 뽑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고도 제한이 있는 용적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뺄 수 있는 최대치도 좀 빼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듀플렉스 세대로 가면 그치, 6m까지 나오는데 나오긴 이제 하는데. 단층 세대로 봤을 때는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금액대가 뭐 이제 100 금액대 나오는 겁니까? 금액대가 이제 120억대부터 이제 시작을 스타트인데.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청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특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도 저희가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더 팰리스 73도 마찬가지고 이제 PF 대출 전환행 때문에 사업이 지금 이제 연기가 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고객분도 아실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네. 이걸 내가 청약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될지 입주를 하고 있을지 의문이 되게 많이 가실 텐데 그냥 오픈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총 13세대인데 6세대 정도는 청약이 진행이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PF 조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특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죠. 뭐 그렇게 지금 좀 능동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런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한 그리고 생각보다 내고가 좀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괜찮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 후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PF 조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특히나 여기는 세대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을 넣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이런 이제 고객들만 리스크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시행사들이 뭐 연 6%에서 10% 사이에 뭐 그런 그 베네핏을 드린다거나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더블란츠 상지도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고객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게.
그래서 안전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좀 감안을 하시고 뭐 저는 이게 하시는 블란츠 이쪽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들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이제 올 커스텀도 다 되고 내 맘대로 이제 내가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다 수용할 생각이 있고, 아까 그 13층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럭셔리 웰니스를 좀 해야 된다. 명상이나 뭐 유명 필라테스 강사가 됐든 요가가 됐든 그 한강 높은 데서 그런 요가가 얼마나 좋겠냐 하니까 다 적극 수렴하고 다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그리고 갤러리도 뭐 내가 막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막 액자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수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한 걸 확실한 거지만 다 수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내 집을 얘네가 좀 맞춰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갔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대지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하 공사를 해서 이제 주차장 수가 세대당 거의 한 5대 정도가 된다고 네, 합니다. 4.6 대. 네, 자주식으로 가능해서 그 부분도 좀 괜찮게 되어 있고 북로랑 가까워서 뭐 좋은 점, 장단점은 있겠죠.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소음이나 분진 같은 거는 그렇죠.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접근성이 좀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통팔달 뭐 이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도보로 한강 산책로를 따라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의도가 바로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방문을 많이 맞아요. 하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제 저 어때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연예인분들이 보시러 오는데 여의도나 상암 가기도 되게 편하고 그 여의도로 가시면 공항으로 이동하시기도 맞아요. 상당히 그게 제일 편리하기 커요. 때문에 네. 마포 쪽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 쪽이랑 좀 접근성도 가깝고. 네. 그리고 마용성이 지금 뜨고 있는데 마포구에 하이엔드 주택이 어떻게 보면 없죠. 네, 없어요. 네, 뭐 주변에 이제 고급 주택 거기서 빌라 대장이라고 같은 게 있어요. 해봤자 메세나폴리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이엔드를 넘어서 하이퍼 상품이나 이런 대형 평형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메세나는 어차피 주상급이고 뭐 이런 하이퍼엔드급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강남권 분들보다 저희가 예전에 강남 거 진행할 때 저쪽 목동이나 저기 일산이나 거기 이제 숨은 건물주 분들이 오셔서 집이 좁다 이거야. 나 그림을 걸어야 되는데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볼만한 상품 아닐까? 저는 뭐 광화문, 여의도,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고소득자분들, 특히 여의도도 지금 뭐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평수롭거나 그런 뭐 대단지의 뭐 주상복합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좀 소규모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요가 될 것 같은데 강남 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 투자처럼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투자처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지금 세대도 13개밖에 없고 사실 여의도나 이쪽을 보시는 분들은 해외 출국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여의도 금융계열이나 저는 외국 분들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도 또 중국 분 와서 8층 지금 하겠다고 뭐 또 그런 거 보니까 최근에 뭐 외국분들 많이 부동산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반포도 마찬가지고 청담동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분들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가격이 말이 안 돼요, 한국 사람한테. 마포구의 평당 지금 이 가격을 나오면 한국 분들이 봤을 때 안 맞거든요. 절대 안 맞아요. 뭐 차라리 뭐 우리 압구정이나 에테르로나 이런 물건들이 지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 분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외국 입맛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이게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고 부동산을 조금 투자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토지가 풀리면서 청담이나 대치 쪽에 있는 100억대 물건을 보기 시작하시지 마포까지는 굳이 눈길을 안 돌리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격대의 진입장벽을 그 입지 때문에 얼만큼이나 좀 깰 수 있는 분이 들어가시느냐 뭐 이런 게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저기 뭐 재작년부터죠. 이게 좀 유행을 시작했던 게 한강변을 끼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들의 분양 시장이나 뭐 이제 매매 시장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마포구라고 했는데 지금 포제스 한강 광장동인데도 그쵸. 잘 그렇죠. 됐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거기는 이제 100세대가 넘는 3,700평이 넘는 큰 대지에 가지고 있긴 한데 13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외국분들의 수요가 있긴 수도 있지만 저는 여의도나 그쪽에 자산가 분들이 어차피 그 동네를 그렇죠. 선호하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오늘 솔직히 좀 되게 제가 원래 오늘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예약이 됐었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좀 미루고 미뤘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행 단계부터 많이 참여했던 장소고 원래 알던 장소라서 네. 평당 1억도 아니고 한 8천 9천 대도 될까 말까인데 이 가격을? 저희도 가서 얘기했던 게 뭐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저희가 분양을 했던 세레노 3사이랑 가격 비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레노를 비교하면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 가격이. 정도 가격대가 나왔으면 그죠. 여기도 되게 단시간에 끝났을 것 그쵸, 같아요. 불티나게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근데 뭐 다들 이유가 있잖아. 이게 저희가 이 시행사들이 무턱대고 비싸게 가격대를 측정한 건 그쵸, 아닙니다. 그쵸. 그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시간 그리고 뭐 금융 비용, 그렇죠. 뭐 공사비가 또 광고비, 인상하고 뭐 이건 이것저것 다 어차피 인상하다 보니까 이거 무턱대고 올리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본인들도 이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고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 부지들도 상당히 많이 비싸게 이제 진행이 더 되고 비싸질 거예요. 있어요. 토지가 자체랑 KB 시세 대충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지금 싸지만 향후 나올 것들은 기본 땅값 대비 계산을 하다 보면 평당 2억 3억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핵심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뭐 신고점을 계속 저희가 뭐 계속 자료를 보내드리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고 일부 이제 기본적인 단지들에는 좀 조정이 있는 것도 같아요. 좀 떨어지는 지역은 있기도 하고 매매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마포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고 여의도가 되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렇죠. 네. 랜드마크 되기 좋고 네. 희소성 좋고 그렇죠. 근데 강남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마포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베일리가 2억 이것도 저 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뭐 강남 압구정 청담 이쪽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 광장동도 1억이 돼가고 그러면 여기도 1억 5천 이렇게 따라올 거고 소외됐던 마포에 아무것도 없는 마포 일대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아예 그러면 얘네가 신호점이 돼서 이런 얼비슷한 게 좀 생겨버려주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여기는 사실 뭐 시세 차익이나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그렇죠. 개- 네. 갖는다? 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조용하고 한강 이렇게 이런 데서 살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포토스 계약자분이 글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형 평형 그러니까. 계약하신 분들은 한강벨트에 있으면서 어. 위치도 좀 괜찮고 어느 좀 정도 조용하고. 조용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강남, 그렇죠. 거주는 좀 더 한적. 거의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이 없어서 여기 사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내가 삶을 사는 곳은 그렇죠. 좀 조용하고 그렇죠. 더 찾아가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한강 폭이 가장 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폭이 다 똑같지 않아요. 앞에 또 밤섬이 또 있고 오히려 또 한강 있으니까. 강남 쪽이 한 700m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가 1km가 넘어요. 폭이 상당히 크고 밤섬이 앞에 있어서 사계절 변하는 걸 다 보실 수 있는 그거 메리트일 것 같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섬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절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거기 이제 그 영화 뭐죠? 그 무인도 이제 떨어졌다가 짜파게티 먹는 김씨표. 김치표를 보시는 건가? 저는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은 강남 쪽이나 강북 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것들 말고도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거의 그럼요. 균일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 위치에서 이 현장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밤섬을 쭉 따라서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야경 같은 것도 이쁘죠. 저는 출퇴근길에 항상 그쪽으로 하잖아요. 밤에 여의도를 지나가면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여의도가 워낙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안에서 볼 수 있고 좀 불꽃 축제도 안에서 보실 수 있고 뭐 그런 면들은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대랑 이게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사업의 불안성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몇 번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청약을 관심은 있지만 섣불리 청약을 이제 신청을 하실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입지가 마포고 가격이 거의 지금 100억대 이상에서 펜트는 거의 최대 200억까지니까 강남 가격이죠. 강남 가격인데 마포를 대입하면 이런 게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한강 벨트를 대입하면 또 괜찮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경우는 그쪽이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의도 기점으로 조금 많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미니까 좀 요트 타고 뭐 하는 그
그게 있잖아요. 거기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저희가 더 블란츠 상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사업이 잘 간다는 간단한 가정하에 비싸게 안 느껴지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작년에 계약하셨던 제 포제스 이제 계약자들이 오랜만에 어제 만났는데 그때는 상당히 비싸 보였대요. 포제스. 그리고 고민도 상당히나. 굉장히 오래 하셨죠. 네, 오래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뭐 개포동, 뭐 청담동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때 그런 구축지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아니 평당가가 똑같은데 내가 굳이 공산동에? 그치. 근데 그때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청담 엄청 오르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신축이 귀해지기도 하니까 네, 네, 사실. 네. 그리고 뭐 하이엔드급들이 없으니 사업 진행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블란치도 그렇게 잘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뭐 준공 예정 시기가 28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28년이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가격대가 그렇게 또 저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27년, 뭐 28년 이때까지는 지금 앞으로 한 3년까지는 공급이 없잖아요. 네. 공급이 그게 없기 제일 때문에 깡패인 것 같아. 신규 저희가 분양 이런 유튜브 찍을 영상 현장도 없고 공이 될 시점에 가면은 나쁘지 않다. 네. 이게 총평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상지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진행만 잘 된다고 하면 향후에 괜찮을 건데 이제 초반에 창역 6개가 얼마나 어느 시점에 하나 들어왔으니까 5개? 그렇죠. 5개? 어느 시점에 돌파가 돼서 PF 전환이 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거 나가는지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도 문의가 오는데 조심스러워요. 청약 몇 개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들 그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더블란치는 이 정도 얘기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정보 전달용이고 사실 요즘 시간 되시면 신규 현장 없는데 갤러리 방문하셔서 차 한 잔 이쁜 거 사놨더라고요. 차 한 잔 드시면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아니. 이런 현장들을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안목을 높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저 관리 고객들은 그러니까 뭐 매입을 하시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트렌드구나. 그렇죠. 이런 현장에 이런 사업지가 들어오는 거구나. 뭐 그분들 중에 이제 또 시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런치 바이 상지는 뭐 이쯤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